대전환의 시대, 굉장히 시대가 크게 변하는 위기도 있고 또 그런 속에 기회도 있고 아주 공고하게 굳어졌던 세상이 이제 커다랗게 변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전환이라는 규정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어떻게 잘 넘어가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의 기회를 잘 만들어가느냐, 이거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핵심적인 과제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헌법에도 보면 국회를 먼저 규정을 하잖아요. 국회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 역할입니다. 국회는 세상이 늘 변하고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와 움직임을 잘 규정해서 길을 만드는 역할을 국회가 하는 겁니다. 제도를 통해서 길을 만들고 그러면 행정부는 그 길을 따라서 사회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행정부고, 사법부는 그 길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 특히 대전환 시기에 국회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이고, 그래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큰 역할을 지금 해야 될 때인데, 이렇게 대전환, 거기에 성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걸 보니까 정말 든든하다. 이 디지털 에너지 전환 크게 이미 변화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디지털 전환이 아주 가속화됐고 AI, 빅데이터 이런 기술 발전도 엄청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 전반 모든 부분에서 디지털 전환의 압력이 그만큼 세졌습니다.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5도 걱정을 했는데 1.5도를 이미 넘어서고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지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지경이 돼 있죠. 근데 이것이 단지 환경적인 그 위기의 문제뿐 아니라 탄소 중립 이행, 그리고 아리백, 탄소 국경세 이런 걸 통해 갖고 이게 통상의 압력으로 우리 같이 수출하지 않으면 사회를 발전시킬 수 없는 이 나라가 이런 기후 위기는 환경적인 어려움에 더해서 통상이 어떻게 잘 헤쳐나갈 것인가, 이것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앞길이 꽉 막혀지는, 저는 아리백 이야기하고 쭉 그렇게 해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대통령의 아리백에 대한 인식이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태도나 이런 걸 보면서 계속 한 이야기가 지금 정부의 태도는 에너지 쇄국 정책이다. 우리 조선 말의 쇄국 정책이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결국 그것은 국가를 취약하게 만들어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이렇게 문을 닫고 세계의 흐름과 전혀 관계없이 가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얼마큼 해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걱정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이런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우리 국회가 어떻게 새로운 길을 잘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좀 주의할 점, 또 당부 이런 걸 말씀드리면, 디지털 에너지 전환은 산업 경제뿐 아니라 일자리, 교육, 생활 양식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삶에 아주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변화로 이어간다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전환을 추동하고 있지만 결과는 국민의 삶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텐데, 늘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현장과 또 제도, 정책을 잘 검토해 주십사. 특히나 지역 소멸, 저출생, 불공정, 불평등과 같은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는데 아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산업화의 속도를 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산업화에 드리워진 그늘이 전 세계 어디를 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늘이 지어진 것, 이것이 지금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전환기, 대전환을 맞이하는 성장에는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디지털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 구조의 개편, 노동의 전환, 여기에는 갈등이 굉장히 발생합니다. 이미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꼭 필요한 시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지금의 갈등은 하나의 가치나 하나의 이해관계로 조정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제압되지도 않고 그래서 잘 조정하지 못하면 갈등이 커져서 우리 사회가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 사회적 대화 이것은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신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정책과 입법 그리고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현장과 제도에는 늘 시차가 발생합니다. 현장이 변해야 그 다음에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제도로 만들어 가느냐 길을 빨리 내느냐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국회는 현장을 놓치지 않고 현장성을 강화하고 그렇게 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국회의장이 돼서도 노원에 가서 현장 민원실을 아직도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국회의원 300명이 다 자기 지역의 현장에서의 국민들의 생민심, 여당 민심 다르고 야당 민심 다르고 국회 민심 다르고 정부 민심 다르고 다 다른 민심 갖고 와서 그게 옳다고 하는데 민심을 속으로 들어가 보면 민심이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다 한 덩어리죠. 그 생민심을 제대로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잘 갖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요번에 그 팀원 그 위메프 그 사태를 보면 이 플랫폼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로 끝나지 않고 사회 각곳에 깊숙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잘 고려해 가면서 대전환 시대에 맞는 성장 동력을 잘 만들어 가야 된다. 국회의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축하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